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최근 통영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경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철 조업 활동이 늘면서 선박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데 특히 작은 선박일수록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비함정에서 해경이 바다 곳곳을 수색합니다. 1톤급 어선을 타고 혼자 조업에 나선 뒤 사라진 70대 어민을 찾는 겁니다. 귀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민의 가족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열흘 전인 지난 20일에도 3톤급 어선이 침몰하면서 60대 어민 1명이 구조됐지만 70대 선장은 실종됐습니다. 겨울 가는 길목에 날씨의 변화가 좀 급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낚시 성어기를 맞이해서 낚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통발 수거 작업을 하던 1톤급 어선이 전복되면서 60대 어민이 숨지는 등 최근 열흘 동안 경남에서는 선박 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선박 전복 사고는 모두 480척, 10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계절별로는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까지 전복 사고가 174척으로 전체 사고 3건 가운데 1건이 넘습니다. 특히 20톤 미만인 소형 선박 전복으로 숨지거나 실종된 인명피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경남의 조업용 낚시어선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70여 척. 2021년 1명이던 인명피해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출항 전 기상 예보를 확인해야 하고 출항 후에도 날씨가 악화되면 신속히 피항해야 합니다. 만선, 만제 시에는 급손해를 자제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도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업 활동이 활발한 12월 중순까지 어선 안전장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진주시 수도검침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한 수도검침 노동자들은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진주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맞서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 주택에는 집집마다 달린 수도 계량기, 수도 검침 노동자가 덮개를 열어 사용량을 확인하고 단말기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노동자 1명이 방문하는 주택은 하루 평균 200여 곳, 한 달 2,000곳 정도 됩니다. 빈집은 2번, 3번 다시 방문하고 물을 많이 썼을 때는 별도 안내문도 붙입니다. 안내문에는 시청 전화번호 대신 검침원 개인 번호가 적혀 있어 밤이나 주말도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6시 반에 나와도 일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요. 5시간, 6시간은 일을 하거든요. 이들은 근로계약 대신 진주시와 1년 단위 위탁 계약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야근과 휴일 근로수당, 산재 처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도 이수탁 계약서에 보면 한 달 이상 일을 못할 시에는 잘라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진주시 전현직 수도 검침원 28명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수수료 단가와 수전수를 사전에 시와 협의했고 이들이 받는 금액이 고정돼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로 받습니다. 진주시가 이들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3년 만에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노동자들은 진주시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당 하루 3시간도 일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퇴직금 한 푼 못 받은 수도검침 노동자 10여 명은 지난달 또다시 진주시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법정 공방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표류하던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지난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토지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는데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5년 넘게 착공조차 못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대상지 땅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것.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중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4차례 도전 끝에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공공성, 공공환원 방안,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단지 시설의 이제 좀 구체적인 활용 방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골프장이 주된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창원시와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장학금 기부와 지역주민 고용 등 공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골프장을 전체 사업 면적의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기 표류 사업 해결을 위한 첫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남은 조성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제협이 토지 수용에는 1년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관건은 이 사업에 4,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민간사업자의 의지입니다. 땅 확보 뒤엔 민간사업자가 5년 안에 준공하도록 창원시와 협약돼 있습니다.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는 창원 웅동지구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기업연수원과 숙박, 체험시설 등 비수익 사업까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행정당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비수익 사업 같이 수익 사업 시설도 같이 개발하게 할 거고요. 토지 수용을 받을 때 약속했던 것들도 꼭 지켜내도록 그렇게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민자사업이 되도록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인 조선업계에도 안전하고 똑똑하게 친환경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로봇이 위험한 구조물을 누비고 조선소 전체 가동 상황과 바다 위 선박 상태까지 원격으로 한눈에 보는 통제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전체 면적의 1.5배 490만 제곱미터인 조선소. 수천 톤의 구조물이 제작 중이거나 조립을 위해 대기 또는 이동됩니다. 중앙통제소에는 이 모든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블록별 공정이 자동 계산돼 최적의 작업 일정을 산출해 효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최적의 이동 경로도 제시돼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습니다. 스마트 야드의 구축 목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바다 위 선박도 원격 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 안에서는 보지 못한 화물창과 엔진 상태 등을 육상통제소 전문 감시 인력이 모니터합니다. 선박 건조의 비중이 가장 큰 용접은 로봇이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좁아서 노동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 수십 미터 높이 위험한 장소를 로봇이 오르내리며 용접합니다. 까다로운 공면도 로봇이 실수 없이 용접합니다. 아직 사람을 대체하지 못한 도장 작업의 훈련에는 가상현실 VR이 도입돼 실제 페인트를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와 암모니아 운반선에는 최신 기술이 속속 적용돼 친환경 가치까지 가지게 했습니다. 기화 현상으로 공중에 날려버리던 가스를 재액화하거나 연료로 쓰는 기술을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제 가스 연료로부터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직접 사용을 하여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설비이고요. 조선업계 중에서는 세계 최초 시설입니다. 최신 기술이 모두 적용된 이 조선소에는 도크 하나에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진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소 럼피스킨병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창원시 대산면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발생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함께 역학 조사를 진행하며 반경 10km 구역을 방역 지역으로 정해 주변 시군의 소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탄저병 피해를 본 단감과 사과 재배 농민에게 헥타르당 249만 원의 복구비를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집계 결과 현재 경남 14개의 시군에서
단감과 사과 재배 면적의 32%인 3,100여 헥타르에서 탄저병 피해가 났고 복구비로 9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기상 이변에 따른 탄저병을 농작물 재해 보험에 포함하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7대 경남경찰청장으로 김병우 치안감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 범죄에 엄정하고 당당한 경찰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경찰대 8기로 1992년 경찰에 입문한 김 청장은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단이 오늘 가좌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특정 지역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과 청년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제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과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이 오늘 낙동강유역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 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낙동강 환경청이 소집한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유리한 자료 인용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경상남도의 조성계획 승인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지역 거점 개발 사업인 기업 혁신파크 공모 사업에 거제 장목관광단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제 장목관광단지를 현재 면적 125만 제곱미터에서 170만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 정부에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업 혁신파크 2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